안녕하세요. 문화주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압돌라자크 구르나의 낙원입니다. 2021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압돌라자크 구르나는 사실 우리나라에 알려진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1948년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라는 곳에서 태어난 그는 조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1968년에 영국으로 망명했죠. 그는 21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일찌감치 작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압돌라자크 구르나의 모국어는 원래 스와힐리어지만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줄곧 영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1984년이 되어서야 고향에 다시 발을 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스웨덴 한림원에서 압돌라자크 구르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발표하면서 난민의 운명과 식민주의의 영향을 통찰했다고 표현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낙원은 1994년에 발표된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유스프라는 한 소년의 눈을 통해서 유럽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탄자니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스웨덴 한림원이 소개한 작가에 대한 설명 그대로죠.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식민지의 아픔이라는 공통점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특수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감상평 부분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유스프란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나 아지즈라는 거상 아래에서 살게 되죠. 그곳에는 유스프와 비슷한 처지의 칼릴이란 남자가 있습니다. 아지즈에게는 줄레카라는 본처와 아미나라는 후처가 있는데 아미나는 칼릴의 여동생입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유스프는 10대 초반의 소년으로 작은 여관과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유스프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는 아지즈라는 이름의 남자가 정기적으로 찾아오고 있었는데 그는 올 때마다 유스프에게 얼마간 용돈을 주곤 했죠. 그래서 유스프는 아지즈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마음속으로 무척 따르고 있었고 내심 그가 오는 날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로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유스프의 부모는 아들을 아지즈를 따라 보내기로 결정하죠. 사실 아지즈는 해안가 대도시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상이었고 유스프의 부모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기 어렵게 되자 아이를 볼모처럼 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어려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유스프는 영문도 모른 채 아지즈의 손에 이끌려 기차를 타고 그가 사는 대저택으로 들어가 지내기 시작하죠. 아지즈의 저택은 아름다운 정원이 갖춰진 곳이었고 그곳에서 유스프는 칼릴이란 남자와 함께 지내면서 가게 일을 배웁니다. 칼릴은 유스프보다 몇 살이 위인 청년으로 유스프와 비슷한 사정으로 아지즈 밑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유의 재치로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내면에도 부모의 빚 때문에 팔려왔다는 사실로 인한 그늘이 져 있었고 유스프에게 아지즈는 주인이지 아저씨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합니다. 한편 거상인 아지즈는 내륙의 원주민들과의 교역을 위한 여행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남기는 것이 많은 만큼 위험한 투자이기도 했죠. 한번 여행을 시작하면 수개월을 소모했고 여행 과정에서나 원주민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아지즈가 저택을 비운 사이에 유스프는 칼릴과 더욱 친밀해지는데 그는 저택 안에 아지즈의 아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지만 그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대외 활동을 하지 않고 집 안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칼릴은 유스프가 그것에 대해 더 캐묻는 것을 막습니다. 얼마 후에 아지즈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고 다음 내륙 여행 때 유스프를 데리고 떠났는데 그때 유스프는 모하메드 압달라라는 남자를 알게 되죠. 그는 아지즈가 원주민 교역을 위해 내륙 여행을 할 때면 늘 데리고 다니는 일종의 브로커 같은 사람이었는데 일꾼들을 가혹하게 다루어 악명이 높았습니다. 유스프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내륙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는데 아지즈는 그를 끝까지 데리고 가진 않고 한 마을의 작은 식당에 맡기죠. 그 식당은 하미드와 마이무나라는 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아지즈가 내륙 여행 때마다 늘 들르는 중간 기착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지내면서 유스프는 식당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인도인인 칼라신가라는 사람도 알게 되는데 당시 동아프리카에는 유럽인들이 진출해 있어 그들을 따라 인도인들도 많이 건너와 있었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유럽인들 못지않게 인도인들에 대한 불신도 높았지만 칼라신가는 하미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스프는 하미드, 칼라신가와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하면서 지내고 하미드는 유스프가 코란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것에 충격을 받으며 교육을 받도록 주선합니다. 약 1년여 만에 아지즈가 다시 여행단을 꾸려 나타나고
유스프를 데리고 내륙 깊숙한 곳으로 여행을 계속하죠. 야영을 하고 곳곳에 부락들을 지배하는 촌장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하는 여행은 그야말로 고생길이었고 실제로 몇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아지즈 일행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해 그곳의 지배자 차투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 교역을 위한 협상을 요청하고 그때 유스프를 동행시킵니다. 유스프는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어 호감형이었기 때문에 협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음흉한 차투는 겉으로는 호의를 베풀었지만 밤중에 아지즈 일행을 급습해 모조리 포로로 잡고는 교역품들을 약탈해버립니다. 결국 아지즈 일행은 겨우 목숨만을 건지고 또 공격을 받을까 싶어 인적이 드문 곳을 골라 이동해 힘들게 도시로 돌아오죠. 오랜만에 칼리가 제한 유스프는 그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면서 회포를 풀고 아지즈는 늘 그랬던 것처럼 또 교역을 위한 여행을 재개합니다. 유스프는 저택 내에 있는 정원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드나들었고 칼릴은 저택 내부로 드나들지 말라면서 자신과 관련된 비밀을 알려주죠. 그에게는 아미나라는 이름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지즈의 저택에 같이 왔고 아지즈의 후처가 되어 본처를 모시며 저택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아지즈의 본처인 줄레카는 정원에 드나드는 유스프를 눈여겨보았고 그가 기도를 하면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부르죠. 유스프는 그날 이후에 자주 저택 내부에 드나들며 줄레카 아미나를 만나게 되고 유스프는 아미나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칼리는 이 사실을 알고 유스프에게 더 이상 줄레카를 만나러 가지 말라고 했지만 유스프는 아미나를 보고 싶어 발길을 끊지 않죠. 그러다 어느 날 줄레카는 유스프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유스프는 이를 거부하며 달아나는데 이 사건은 유스프가 줄레카를 욕보이려 했다는 것으로 와전되어 알려집니다. 이 일은 아지즈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유스프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그는 이 사건을 불문에 붙이죠. 얼마 후에 독일군이 도시에 진입해 들어오고 도시를 점령한 후에 약탈을 하는데 유스프는 그 모습을 공포에 질린 채 바라봅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탄자니아의 역사와 문화의 단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식민지 문학이 되게 그렇듯이 이 소설 역시 식민의 아픔을 겪었던 아프리카 동남부 탄자니아의 경험이 잘 녹아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유스프는 10대 초반의 나이에 부모를 떠나 해안가의 부호 아지즈의 저택에서 지내게 되고 그를 따라 자연스럽게 장사를 배우게 되죠. 내륙의 여러 원주민 부족들을 상대로 교역을 하는 모습은 분명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보이는 그들 고유의 삶의 방식입니다. 유스프는 비록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해 대신해서 아지즈에게 팔려오다시피 했지만 자애롭고 세심한 아지즈의 보살핌 아래 착실하게 장사를 배우죠. 그가 유스프를 잠시 동안 하미드와 마이무나 부부에게 맡겨둔 것도 방치가 아니라 좀 더 견문을 넓히게 해주고자 하는 배려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년의 시간을 보내고 유스프도 적응을 완료해 상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이던 그때 마치 날카로운 가위로 싹둑 자르는 듯한 사건이 벌어지죠. 독일군이 도시에 진입해 오면서 그야말로 도시는 쑥대밭이 되고 유스프의 앞날도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 유스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으나 분명 이전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식민 통치가 식민지 사람들에게 남긴 상흔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과거와 전통으로부터의 단절이죠. 그리고 이는 역사적 맥락의 단절을 의미하고 문화가 이식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설 속에서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언젠가 유럽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젊은 사람들이 침을 뱉게 만들 거야. 유스프가 아지즈 저택의 정원을 낙원으로 느꼈던 것처럼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낙원이었던 조국에 유럽인들이 진출하면서 그들은 단절을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단절과 이식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소설은 조용히 흘러오던 이야기의 흐름을 단칼에 잘라냄으로써 너무나 확실히 역사적 문화적 흐름의 단절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주인공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소설은 탄자니아의 역사적 문화적 흐름의 단절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는데 특히 주인공의 이름에서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유스프는 요셉의 이름을 아랍어로 표기한 것으로 바로 성경 속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인 요셉의 이름을 따온 것이죠. 작가 압둘라자크 구르나는 요셉으로부터 주인공의 이름만 따온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거의 그대로 주인공에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유스프 모두 어린 시절에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고향을 떠나 먼 곳에 팔려가 생활하게 되죠. 게다가 둘 다 준수한 외모에 매력적인 성품을 소유하고 있어 주인의 신뢰를 받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것도 유사합니다. 나중에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요셉같이 유스프도
안주인 줄레카의 유혹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죠. 두 사람의 차이라고는 요셉이 그 사건으로 인해 감옥에 갇혔으나 유스프는 주인의 신뢰를 잃지 않고 계속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작가가 이슬람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모를 리가 없는 요셉과 같은 이름을 따고 같은 삶의 궤적을 보여준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 속 요셉은 이런 시련을 겪고 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자기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독자들이라면 유스프의 이름과 삶의 궤적이 보여주는 유사성에 자연스럽게 그에게 기대를 걸게 됩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그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작품 속 유스프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유스프는 독일군이 도시의 진주에 들어오자 무력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는 독자들로서는 허망한 결말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작가가 의도한 효과라는 생각이 들죠. 요셉 클리세의 단절을 통해서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된 탄자니아의 험한감을 너무나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가 주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유스프는 내륙 여행을 끝나고 오랜만에 아지지의 저택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아미나를 만나 사랑에 빠지죠. 칼릴의 여동생이기도 한 아미나는 안타깝게도 아지지의 후처가 된 몸이었기에 그녀 역시 유스프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유스프는 칼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택 내부의 정원을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줄레카 마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핑계로 아미나를 보러 가죠. 마침내 그는 아미나에게 자신과 함께 아지지의 저택에서 도망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는데, 재미있는 점은 사랑의 도피를 낙원으로부터의 추방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방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어떻게 이보다 더 나쁠 수 있겠어요.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낙원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떠나와서 지내게 된 아지지 저택 내부의 아름다운 정원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런데 유스프는 아미나에 대한 사랑에 눈뜨고 나서 그곳에서의 삶이 자유가 억압된 삶, 속박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탈출을 제안한 겁니다. 이는 마치 앞서 유스프의 이름을 성경 속 인물인 요셉에서 따온 것과 같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오마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처럼 유스프와 아미나의 도피를 낙원으로부터의 추방에 비유한 것이죠. 아지제의 밑에서 사는 것은 편하지만 자유를 잃어버린 삶이었고, 그를 떠나는 것은 자유를 얻는 대신에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그 이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유를 외치지만 사실 자유를 얻음으로써 잃게 되는 것들도 꽤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고통을 안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함을 밝히는 것 같죠. 여기까지 낙원줍줍이었습니다. 색다른 문학작품을 접하기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